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볼 주제는요. 후지츠하고 엔비디아가 함께 개발 중인 새로운 헬스케어 AI 플랫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의료 현장에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도 바로 이 협력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의료계, 특히 또 새로운 지식에 관심 많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뭐 기술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넘어서 이게 가져올 어떤 변화의 본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겠죠? 네, 이게 처음부터 딱 제시하는 그림이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정 업무 이런 건 AI한테 맡기고 의료진은 정말 중요한 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 비전이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플랫폼 개발의 중심, 후지츠 역할부터 짚어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 후지츠가 플랫폼을 개발했고 그 핵심 기술로 오케스트레이터 AI 에이전트 이걸 언급하더라고요. 오케스트레이터라 이름이 뭔가 지휘자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기능일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병원 안에는 뭐 진단 도와주는 AI, 데이터 분석하는 AI, 행정 처리 AI, 뭐 이렇게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AI 솔루션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능별로 다양하게요. 이 오케스트레이터의 마치 지휘자가 여러 악기 소리를 조율해서 하나의 멋진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이 각각의 AI 에이전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이렇게 지휘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AI 도구들을 매끄럽게 이렇게 엮어주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근데요, 실제 병원 환경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AI 솔루션들을 막 통합하다 보면 뭐 기술적으로 충돌이 난다거나 데이터가 서로 안 맞는다거나 오히려 더 복잡해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 통합 자체가 또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AI 도입을 좀 망설이게 만드는 큰 장벽 중 하나였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후지츠의 이 오케스트레이터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잠재적인 충돌을 미리 관리하고 또 데이터 흐름을 표준화하고 해서 여러 다른 AI들이 마치 뭐랄까 하나의 시스템처럼 매끄럽게 협업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단순히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복잡성까지 관리해준다는 거군요. 네, 통합으로 인한 복잡성을 줄이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는 것. 그게 바로 후지츠가 제공하려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복잡성 해결 솔루션이다. 그럼 후지츠가 전체 조율을 맡는 그림인데, 근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실제로 돌리려면 기술적인 기반이 아주 튼튼해야 할 텐데요. 엔비디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료에 보니까 NIM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블루프린트 이걸 제공한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큰 그림이 현실이 되도록 아주 강력한 엔진이란 설계도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NIMIM 있잖아요.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 S. 이거는 이미 잘 학습된 AI 모델들을 실제 의료 환경의 응용 프로그램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게 최적화된 뭐랄까 AI 실행 도구 모음 같은 거예요. 실행 도구 모음이요? 네. 그리고 블루프린트는 특정 분야, 여기서는 헬스케어 분야에 맞춰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속도로 높일 수 있게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참조 아키텍처나 뭐 개발 프레임워크 같은 거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병원이나 아니면 개발사 입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한번 병원 IT 부서나 아니면 의료 AI 개발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주 뛰어난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걸 실제 병원의 그 복잡한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딱 통합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겠네요.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요. 근데 엔비디아의 NIMIM과 블루프린트가 이 과정을 상당히 표준화하고 단순화시켜주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요즘 밀키트 많잖아요. 네네. 복잡한 요리를 위한 밀키트처럼 이미 검증된 AI 모델이라는 재료를 가져다가 잘 짜인 레시피, 즉 블루프린트, 그리고 최적화된 조리 도구, NIMM, 이걸 이용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AI 서비스라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강력한 AI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쓰는 그 문턱, 그걸 확 낮춰주는 거군요. 아이디어는 좋아도 구현이 어려워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기술 지원 덕분에 후지츠의 오케스트레이터 플랫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더 빠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술 구현의 그 병목 현상을 풀어주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특히 새로운 기술의 어떤 실제 적용이나 효율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신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일 겁니다. 기술 개발이랑 현장 적용 사이의 그 간극을 좁혀주니까요. 자, 그럼 후지츠의 조율 능력과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만났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이 실제로 병원에서 매일 환자 보시는 의사나 간호사분들, 그러니까 의료진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그 업무 부담 줄여주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겠죠. 자료에서도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의 그 방대한 의료 데이터 있잖아요.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 같은 거. 이걸 AI가 자동으로 좀 구조화하고 요약해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겁니다. 그럼 매번 차트 뒤지고 정보 찾고 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 안에 여러 정보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뭐 영상 저장 시스템 팩스, 전자임무 기록 EMR, 처방 전달 시스템 OCS 등등 이런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문제 이것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가 중간에서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거죠. 시스템마다 따로 로그인하고 데이터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럼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마 많은 의료진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각종 보고서 작성이나 보험 청구 관련 서류 작업, 연구 데이터 정리 이런 시간이 많이 드는 행정 업무들 있잖아요. 이걸 AI가 상당 부분 자동화하거나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행정 부담 줄어드는 건 정말 큰 장점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AI가 막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정보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혹시 의료진이 스스로 그 방대한 원본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거나 여러 정보를 막 종합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직관적인 통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좀 약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효율성 뒤에 숨겨진 위험은 아닐지 좀 궁금한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기술을 도입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그 균형점이죠. AI가 주는 정보의 편리함에만 의존하게 될 위험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플랫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진의 판단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딱 제공하고 또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서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더 높은 차원의 분석이나 환자와의 소통 아니면 복잡한 의사결정 같은 정말 핵심적인 의료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적 부담, 그 커그니티브 로드를 줄여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고나 공감 능력을 발휘할 여유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결국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간의 역량을 더 강화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I는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람은 더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한다. 이런 방향성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도 좀 흥미로워요. 혹시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일본의 그 사회적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초고령 사회니까요. 하게 늘어나는데 이걸 감당할 의료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의료 시스템 전체가 받는 압박이 정말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해야 하니까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진료 프로세스 구축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일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필요가 혁신을 낳는다. 딱 그 말이 떠오르네요. 단순한 기술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필요성이 이 프로젝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일종의 선도적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일본 정부의 어떤 특정 산업 육성 정책이라던가 그런 전략적인 면도 좀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료상으로는 일단 고령화와 의료 부담 증가라는 그 사회적 필요성이 주된 동력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물론 첨단 기술 개발이나 적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간접적인 영향을 아예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 동의는 역시 당면 과제 해결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고령화나 의료 시스템 부담 문제가 이제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거나 곧 직면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지츠와 엔비디아도 이 플랫폼 개발 초기부터 일본 내 테스트 이후에는 글로벌 의료기관과의 협력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겠죠.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확장성을 보고 있는 거군요. 이게 언젠가는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정 지역의 어떤 절실한 필요가 기술 발전을 막 촉진하고 그 결과물이 다시 좀 보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자료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개념이 개방형 생태계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개방형 생태계. 이게 이 플랫폼의 유연성하고 확장성 면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혹시 스마트폰 생태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특정 회사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그 회사가 만든 앱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앱스토어에 있는 수많은 다른 개발사들 앱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골라서 쓰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 골라 쓰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보면 후지츠나 엔비디아 이 특정 기업 기술에만 묶이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만든 최고의 AI 에이전트들을 필요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영상 진단은 A사 AI 쓰고 신약 개발 지원은 B사 AI 쓰고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게 일단 표면적인 의미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병원에게 선택권을 준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 어쩌면 후지츠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전략적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특정 AI 애플리케이션 시장 자체를 독점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 플랫폼 자체의 표준, 이걸 장악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흥미로운 관점이죠.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요. 자기들 플랫폼 위에서 다른 회사들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막 만들도록 장려는 하되 결국 그 모든 활동은 자기들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앱 레벨에서는 경쟁을 시키면서 플랫폼 레벨에서는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개방성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헬스케어 AI 시장의 혁신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이 공통 기반 위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면서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AI 에이전트들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특정 기업이 모든 걸 다 하려는 그런 폐쇄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 최종 사용자인 병원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당신이 나중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거나 평가해야 할 때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고 최상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후지치의 오케스트레이터, 엔비디아의 기술 지원, 의료진 업무 부담 감소, 또 일본의 사회적 배경, 개방형 생태계 구축까지 이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큰 그림, 가장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료의 결론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행정 부담은 AI가, 환자 케어는 사람이, 이겁니다. 이게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효율화, 이걸 넘어서 의료 시스템 안에서 AI와 인간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군요.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반복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공감, 소통, 또 복잡한 윤리적 판단, 그리고 실제적인 돌봄,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AI가 의료진을 대체할 거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 대신에요. AI를 통해서 오히려 의료의 그 인간적인 측면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좀 역설적이게도 인간 고유의 가치, 다시 말해 환자와의 깊은 관계 맺음이라든지 공감 능력, 윤리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AI는 효율적인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인간 의료진은 환자에게 더 집중하고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런 비전인 거죠. 오늘 저희는 후지츠와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헬스케어 AI 플랫폼의 정말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AI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 AI 에이전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걸 뒷받침하는 엔비디아의 기술, 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서 환자 중심 진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잠재력, 그리고 일본의 사회적 맥락과 개방형 생태계의 어떤 전략적 의미까지 짚어봤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행정은 AI, 돌봄은 사람이라는 그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방향성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해서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실제로 정말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이렇게 확보된 시간과 효율성이 단순히 그냥 업무량이 줄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그 상호작용의 질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AI가 중간에서 정보를 요약해주고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것이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미묘한 감정적 교감이라든지 신뢰관계 구축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효율성과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깊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나가야 할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관계 맺는 방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